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된 이후 처음으로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박근혜 인터뷰가 공개된 날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상당히 많은 내용을 오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았습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특사로 풀려나고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긴 인터뷰, 이 장문의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정, 근황 등은 알려졌지만 직접 입을 연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진단 해상이라든지 사드 배치 등 이 자신이 재임 중에 했던 정책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대신 탄핵되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때 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하다는 사람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등에서 요직을 했던 사람들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친박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 총선 공천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왔습니다. 당시 유승민 전 의원, 김무성 전 대표 그 이야기도 털어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2021년 말 특별 사면 후 처음으로 언론과 공식 인터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주변을 살피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내년 총선 친박 정치인들의 출마를 두고는 친박은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이 말을 들으면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해서 맡겨주신 이 직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하고 많은 실망과 걱정을 드렸던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자, 제가 힘들고 어려웠던 오랜 기간 전국 각지에서 변함없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린다. 저희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5분께는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죄송함을 느낀다. 그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습니다. 이 인터뷰는 지난 11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대구시 달성군 사저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뷰에서 2016년 총선의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의 불법 개입 의혹, 국정농단 사태 등에 대해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비선실세 최서원 씨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으며 들으니까 재단 실무진의 면접도 보고 운영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실패한 정부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임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실패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받아들인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실패한 정부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정책이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다. 통진당 해산, 공무원연금 개혁,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등은 구분이 달린 문제라 어떤 것을 무릅쓰고더라도 꼭 해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역할을 기대하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인 정책이다. 제가 탄핵되기 전부터 벌써 상당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해 보람을 많이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공무원 연금개혁, 사드 배치 아주 다 괜찮은 정책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묻혀지는 것도 뭐 박 대통령은 정말 불쾌할 겁니다. 자, 이 2016년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이 불법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 대통령이 총선에 관심이 없다면 정말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 당에 전달하면서 이 사람들은 꼭 공천하라고 한 기억은 전혀 없다.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정무수석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게 당에서 조사를 해서 청와대에 전달한 걸로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박 간별사라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친박계에 주의를 줬는데 정말 그때 강하게 주의를 줬어야 한다는 후회가 있다. 명시적으로 제가 유승민 의원 공천을 주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러나 청와대 참모진이 제가 유 의원의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 책임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김무성 대표가 공천과 관련해 저한테 면담 요청도 했고 전화 연결도 부탁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제가 구치소에 들어왔어야 전해들었다. 당시에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했나 하고 분노했지만 누구를 탓하겠나. 그것도 대통령인 제 책임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 국정 운영에 관한 질문엔 우선은 좌파 정권이 연장되지 않고 보수 정권으로 교체됐다는데 안 됐다.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 정도 됐는데 정부의 방향 정책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좀 성급한 점이 있다.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자, 이 내년 총선에 친박계 출마설 지금 여러 명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병우, 최경환 등등.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내년 총선에 별 계획이 없다. 정치적으로 친박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런 소위 친박이라는 의원 중에 탄핵에 찬성한 의원도 있었고 저희 오랜 수감 기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물은 적이 없는 의원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정이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동생의 친구인 의원도 원내대표였던 의원도 탄핵에 찬성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사람의 신뢰와 인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정치를 했던 분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는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일이 못 되지만 다만 정치를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이 저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고 저와 연관된 것이란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과거 인연은 과거 인연으로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속에 많은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신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